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하나생명 3,650원에 16%요. 네, 하나생명 3,650원의 비중은 16%. 알겠습니다. 하나생명, 요즘 뭐 보험주들의 흐름이 괜찮은데 이 하나생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보험도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주라고 하는데 별로 수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생명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올라왔다가 빠져내려가는 게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생명이라고 하는 기업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여기 있는 게 말이 되냐 저기 있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너무나 출중한데 주가는 결국은 뭐 계속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나물 가격도 계속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근데 콩나물 효능이라든가 콩나물 국 끓여 먹던가 할 때는 그냥 우리는 항상 그런 게 먹는 거예요. 뭐 콩나물 비싸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고 싸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는 것뿐인 거지 콩나물이 뭐 바뀌었기 때문에 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생명이 지금 딱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결국 가치의 변화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있어 보이는 거죠. 최근에 들어가지고 추세가 위쪽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졌네요. 그래서 3,2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런 차트 분석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안 보시는 전문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트레이더들 전부 다 이런 거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고 2,700원과 3,200원에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움직이게 된다면 3,2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힘에 의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얘가 자리를 잡았네? 그럼 한번 사볼까? 그런 매수세가 차트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3,2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시장량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 분석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3,200원에 손절을 조금 하고 2,700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재매수를 할까요? 제가 아까 상담에서 말씀드렸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2,700원 사고 3,200원 팔고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2,700원 자리 잡으면 저기서 사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무너지게 되면 시청자님 괜히 사가지고 또 물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빨리 나가셔라. 이 기업에서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은 같이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곳. 그러니까 차트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분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등 시 3,200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3,500원대에서 그냥 빨리 매도하시고 나가시라라는 거예요. 여기 전문가들 싸우는 곳이니까. 그럼 3,500원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가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겠죠.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보라는 말이에요. 보자. 예. 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2,700원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몇 년이고 그냥 올라올 때까지 그냥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하면서 안 해도 나중에 원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네. 만약에 2,700원 무너질 때 내가 시간 뺏기는 게 싫다 한다면 저기서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시청자님께 드리는 내용들은요. 조언이에요. 전략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선택이 3,500원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3,200원이 넘어섰을 때 나는 더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팔 거야 라는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청자님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넘어가지 않으면 2,700원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올 텐데 저게 무너지면 또 내려가서 2,200원, 2,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나는 내려가는 게 싫어. 나는 시간을 아낄래 해서 2,700원 손절하는 방법과 난 시간이 많아. 손절이 더 싫어. 그러니까 난 추가 매수 할래 라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아, 제가 해야죠. 맞아요. 이런 종목을 안 샀으면 이런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자리에서 왜 들어가셨어요? 어려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왕이면 빨리 나오시라라는 전략을 드렸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3,500원까지 올라간다, 600원까지 간다 이게 아니라 200원 넘어서면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내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거래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죠. 거래가 들어오면. 거래량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한전선이요. 네, 대한전선 매수가랑 비중은요? 2,100원에 한 30%. 네, 2,100원에 30%.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선도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또 신규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30일이면 신규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혹시 잊으셨나요? 어떤 거요? 대한전선 지금 매주 상담하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죠? 상담할 때마다 이거 망했다. 왜 샀냐 이런 이야기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전화가 온다라는 거, 그 말은 끝난 종목이에요. 네. 우리 그 흔히 시장에서 속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개미가 사면은 주가가 안 간다라고 네. 이야기하죠. 그게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아야 되고 산 사람은 또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없으면 내가 마지막 막차 탄 거잖아요. 네. 대한전선이 딱 그런 기업인데 지금 사셔가지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는데 저는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한전선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이거 상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기업이라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오늘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또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하셨겠지만 이거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이런 거에 놀라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런 기업 왜 사셨냐라는 거죠.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급등한 기업을 샀다 마지막 막차 사셨는데 무슨 부경화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주가가 바닥을 잡고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야 될 텐데 기업 자체만으로 본다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거. 나쁜 기업이 아니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오를 만한 좋은 기업도 아니었는데 테마에 엮여가지고 구리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테마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회사가 그냥 가만히 500원대, 700원대 있었으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서 만약에 저기서 주가가 안 올라갔으면은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 나와서 대한전선 같은 기업을 사야 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주가가 안 갔으니까 좋은데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얘는 주가가 좋은 건 맞는데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주가만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거품인데 그걸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시간 엄청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 다시 얘가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데 싼 자리까지 내려가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주식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남들이 싸다고 생각하고 사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게 이제 시청자님의 몫이 돼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네. 혹시 그 다시 동전주까지 갈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0원 이하로도 빠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지 천천히 해서 계속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내려가서도 네. 반등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려가서 횡보를 하면서 또 원형 바닥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뭐 물론 지금 탈원전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전 다시 이야기한다. 그래서 원전할 때 또 전선 필요하다. 그래서 뭐 대한전선이 그런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상 급등이 나온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뭐 호재라던가 기후를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바라기만 하면 기도 매매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엮인다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히 이게 그런 대로 엮여가지고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안 엮이면 이거는 지금 1,000원 이하까지 그냥 계속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 투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간 투자하시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시간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지금 잃기가 너무 아쉽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시간 투자하실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거는 가져가다 보면 반등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요. 약간 일시적으로 뭐 1,600원, 1,700원까지 올라올지도 모르거든요. 그 정도쯤에서 타협 보고 나오시던지 아니면 나는 그냥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로 가져갔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 보겠다 생각하시고 동전 왔을 때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싸니까 좋은 기업이 된 거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돈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은 저는 1,000원 이하에 사는 게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추가 매수도 1,000원 이하, 신규 매수도 1,000원 이하가 되는 기업이에요. 기간은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싸다고 생각하고 사줄 때까지 시청자님은 그냥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뭔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1,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비중을 오히려 늘리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생각을 하신다면 1,000원 이하를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라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결국 1,400원 지금 오늘 반등 나와서 다시 또 양봉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1,3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택하거나 돈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바이오 스마트, 네, 바이오스마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520원에 20%요. 네, 5,520원에 20%. 알겠습니다. 뭐 지금 크게 손실을 보는 구간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 있네요, 멘토님. 요거는 네.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 매수가가 좋죠. 네. 지금까지 상담 오늘 3개 했는데 지금 이제 4개째인데 지금까지 상담 종목 중에서는 매수가가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는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뭐 부담 가지고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그런 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키트 팔아서 돈을 조금 이렇게 벌고 있는 그런 쪽의 자회사가 진단키트를 팔거든요. 그래서 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요거는 뭐 굳이 손절할 이유까지 있을까?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손절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요 종목은 4,000원이나 4,300원 정도쯤 내려가면 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안 떨어지면 이번 슈팅이 나와서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지금 사신 거 괜찮고 들고 가셔서 7,000원 올라올 때 수익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고, 내려가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겠다. 그냥 들고 가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7,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냥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